자, 반갑습니다. 강길용입니다. 2025 시즌 KBO 배팅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야구 막 하나 다 뜯어보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금 많은 영상들 보고 전문가들 의견 보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컴팩트하게 알려드리는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뭐 시즌 시작하고 나면은 이 예상한 게 다 달라집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내용만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리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. 피치클락이 도입이 됐는데 피치클락은 경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함이고 일정 시간 내에 투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타자도 빨리 타석에 들어와서 준비해야 된다. 요겁니다. 그랬을 때 좀 준비 동작이 긴 선수들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. 그래서 시즌 초반에 어떤 팀이 피치클락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연장전 이닝 축소가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11회까지만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ABS 존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. 아래로 조금 더 넓어지는데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구간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. 하향 조정이 되는데 뭐 낮은 공을 던져서 손해를 많이 보던 투수들이 뭐 어떻게 좀 또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초반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공인구 반발 개수가 조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은 점수가 났는데 타고 투자라고 하죠.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거를 수정을 해서 투수들이 조금 더 실점을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좀 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리그 변동사항이 있고, 자, 시즌 판도 예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시즌 판도 예상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. 우승권은 기아로 보고 있고요. 5강권에는 삼성, LG, KT, 두산, 한화 뭐 이 정도를 보고 있고, 하위권 그러니까 프로 못 갈 거다라고 예상되는 팀들이 SSG, 롯데, NC, 그리고 10위는 뭐 무조건 키움이 할 거다. 이렇게 아마 예상을 다들 보셨을 건데 저도 뭐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배트맨에 보시면은 우승팀을 찍어라라는 그런 이제 배팅이 열려 있는데 그 배당으로 보는 판도 예상입니다. 우승권은 기아고요. 3강 구도가 기아, 삼성, LG, 그리고 풀업은 두산, KT, 한화 이렇게 경쟁을 할 것 같고, 하위권 SSG, 롯데, NC, 최하위권은 키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은 기아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2연속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뚜렷하고요. 기아, 삼성, LG에 대한 고평가가 좀 많습니다. 그리고 롯데, NC, SSG는 플레이오프 경쟁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키움은 아무리 봐도 좀 이번 시즌은 좀 리빌딩, 진짜 좀 유망주들을 경험치를 먹이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견을 좀 붙이면은 기아와 기아의 1위, 그리고 키움의 10위는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, 나머지 8개 팀의 순위는 시즌 진행되면은 그냥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1강, 8중, 1약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팀별 상세 코멘트를 간결하게 좀 해드릴게요. 자, 기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는 내일, 올러, 양현종 이 3선발이 아주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. 나머지 4, 5선발 자원들도 타 팀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높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불펜에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전반적인 투수력의 안정성이, 마운드의 안정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야수진의 노세화,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은 야수진의 노세화 우려가 있지만 뭐 올 시즌부터 확 꺾일 나이들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. 메이저리그 출신 위즈덤을 영입을 시키면서 작년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뭐 장타력, 뭐 그리고 공격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작년보다 더 보강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 볼게요. 삼성은 후라도, 레이에스, 원태인, 최원태, 이승현까지 좌승현이라 하죠. 완성된 선발 로테이션을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이 시범 경기에서 이 후라도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원태인, 최원태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선발로 단단한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은 아마 시즌이 지금 전망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 이게 쭉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. 신인 선수 배찬승의 활약이 기대가 되지만 말 그대로 신인 선수입니다.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밸류가 한정돼 있다. 자, 그리고 야수진이 작년에 상당히 신인급 자원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선수들이 올해도 똑같이 연결돼서
좋은 모습을 보일까?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생각보다 저는 삼성을 고평가한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. 그게 좀 시범 경기에 나타났는데 이번 시즌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LG 볼게요. LG는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, 뭐 외국인 원투펀치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들이 임창규, 손주영 이렇거든요. 임창규는 저는 그렇게 고평가를 하는 선수는 아니고 손주영은 작년에 많이 좋았고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뭐 확정적인 뭐 3선발, 4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난해 상당히 심각했던 불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고 시즌 초반에 지금 부상 이탈자들이 좀 많아서 마운드 운영이 초반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타선은 나쁘지 않지만 이 마운드에서 변수가 좀 크다. 그래서 LG도 그렇게 고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냥 뭐 기아랑 비교하면은 좀 한참 빠지는 전력이라고 저는 봐요. 자, 그리고 KT입니다. KT는 쿠에바스와 헤이수스를 필두로 뭐 안정적인 선발 구성을 갖췄지만 고용표, 오원석이 작년에 ABS 적응 안 돼가지고 많이 맞아나갔던 거 생각한다면은 올해 뭐 고용표 3선발, 오원석 4선발 이렇게가 안정감이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. 물론 타팀의 그런 국내파 선발 자원들에 비하면은 레벨이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 불펜도 박영현 외에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밸런스가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. 야수진은 로하스, 강백호, 허경민을 영입을 하면서 균형 잡힌 타선을 뭐 구성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른 팀에 비교하면은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팀이다라고 말하기도 또 애매합니다. 자, 두산 볼게요. 두산은 콜어빈, 그리고 로그, 곽빈까지 3선발까지는 저는 뚜렷하게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4선발 이후로는 뭐 최준호, 최승용 이런 애들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좋은 활약을 보였던 불펜진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작년에 용병들 다 빠졌는데도 버틴 거 생각하면은 이번 시즌 마운드의 힘이 두산이 뭐 콜어빈, 로그, 광빈까지는 단단할 것이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야수진이 좀 문제인데 허경민의 공백을 이거 메울 수 있나 싶습니다. 내야 수비가 지금 아직도 레귤러가 안 나와 있고 양의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씩 이제 기량이 꺾일 거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타자 케이브가 폭발력이 그렇게 있는 타자는 아니거든요. 장타력이 뭐 센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야수진의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두산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빈, 로브, 곽빈 나오면은 그래도 두산은 밀어볼 만한 팀이라 봅니다. 자, 다음 하나입니다. 한화는 폰세, 와이스, 류현진, 엄상백, 문동주 뭐 띨띨해 보이는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리그 최상급 5선발 로테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. 딱 5선발이 사실상 갖춰지는 팀은 하나만 있다라고 보고요. 폰세는 NPB 경험도 있고 이미 지금 리그 내에서 용병의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. 뭐 와이즈도 어느 정도 해줄 거고 류현진, 엄상백, 문동주 안정감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불펜의 안정감도 상당히 있는 편인 만큼 마운드는 안정감이 있다. 하지만 타선을 보면은 플로리얼 이 외국인 용병인데 얘가 활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하나가 지금 타선에 뭐 화력이라든지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기복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. 노시환, 안치홍, 최은성 이런 애들의 타선의 짜임새가 결국은 플로리얼과 노시환의 부진이 좀 꺾여 나야지 이게 짜임새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좀 의문보가 좀 있고요. 수비 불안은 지금 또 시범 경기 보니까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는 결국 이 야수진들 타선의 힘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다, 프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다. 그게 아니라면은 뭐 선발들이 아무리 잘 던져봤자 수비 실책하고 점수 못 내면 집니다. 자, 그리고 롯데 볼게요. 롯데는 일단 반지를 잡긴 했는데 윌커슨이 나갔고 그 자리에 데이비슨이 돌아왔습니다. 데이비슨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윌커슨이 활약해준 거 생각하면은 그만큼 해줄 수 있나? 일단은 그 의문부호가 있고요.
그리고 3선발로 바로 박세웅이 나옵니다. 그리고 4선발은 김진욱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국내 선발진의 레벨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. 그리고 불펜도 좀 기복이 있고 좀 수준이 너무 낮은 느낌이 있는데 정철원을 영입을 해서 좀 불펜을 보강을 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이번 시즌 갑자기 다시 작년에 못했던 애들이 또 다시 뭐 뭔가 레벨업을 한다? 반등을 한다?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타선을 보면은 레이에스, 윤동희, 나승엽 뭐 등등으로 해서 타선의 화력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봅니다. 반스나 데이비슨이 나와도 뭐 불펜들이 까먹고 수비 실체로 까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국내 토종 선발들이 나오면은 저는 롯데는 버티기 힘들 거라 봅니다.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은 SSG입니다. SSG는 작년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전력 보강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미치 화이트를 데리고 왔지만 바로 부상을 입었고요. 그렇다면은 지금 김광현, 앤더슨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김광현 작년에 너무 못했죠. 그리고 앤더슨도 뭐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피칭을 보이지는 못한단 말이죠. 뭐 선발도 그렇고 불펜진도 그렇고 마운드 운영이 저는 불안정할 거라고 봅니다. 주요 불펜 자원들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. 그리고 시작도 전에 최정이 또 부상이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최정이 빠지면서 타선까지 시즌 초반에 좀 약화가 돼 있다. 투타 밸런스가 매우 좋지 않아서 하위권 전력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NC는 일단 로건과 라일리라고 해서 새로운 용병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물론 NC가 뭐 용병 스카우팅이 어마어마해서 패디도 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올해는 진짜 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로건 라일리가 기대치가 너무 낮고 국내 선발진이 바로 나오는 게 3선발이 신민혁, 4선발이 이재학입니다. 뭐 이런 선발로 한 시즌을 보내긴 쉽지 않겠죠. 야수진은 권희동, 데이비슨, 박민우 뭐 수준급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하위 타선의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마운드가 부실하기 때문에 뭐 경기를 투수진들이 운영을 해가는 힘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입니다. 키움은 로젠버그 혼자 단독 외국인 선발 운영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. 선발 로테이션이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. 로젠버그 다음에 하영민, 김유나 그리고 신인인 뭐 직전감이라고 얘기하고 시범 경기에서도 잘했다 하지만 정현우까지 이렇게 국내파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올 건데 타팀의 2, 3선발들 그러니까 강팀의 2, 3선발들하고 붙였을 때 하영민, 김유나가 버틸 수 있냐?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시즌을 포기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신인 선수들 경험치 많이 먹일 것 같은데 자, 야수진의 화력은 또 여기도 어마어마하다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요. 지금 뭐 외국인 용병을 2명을 쓰면서 푸이그, 뭐 카데나스 이렇게 둘 다 쓴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4할씩 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. 40홈런 4할 막 이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 타선에 약점이 있어서 뭐 앞에 맞을 거 맞고 뒤에서 좀 잘라 나가면은 화력이 무시할 건 아니지만 용병 타자 2명 쓰는 게 그러면은 승리로 연결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키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투수들이 너무 없어서 키움이 버티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키움을 최하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팀 간에 좀 코멘트를 해드렸고 좀 주목해볼 만한 투수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야구 배팅할 때 중요한 거 한 10승 이상 할 것 같은 투수들 찾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폰세, 콜러빈, 로그, 네일, 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두 팀이 기하고 두 팀이 두산이고 한 팀은 하나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애지간하면은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선발로 나오면 무조건 승 찍어주면 저는 뭐 손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화력이 좋은 팀은 그래도 뭐 용병 타자가 2명이 있는 키움 그리고 NC, 롯데, LG, 기아 뭐 이렇게는 화력 좋은 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운드가 좋은 팀은 한화, 두산, KT, 기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팀이 기아예요. 그래서 기아가 이번 시즌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팀들은 뭐 시즌 시작하고 나서 또 부상자 생기고 용병들이 생각보다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시즌이 진행되면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KBO 배팅 가이드 영상 괜찮으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이제 시즌 개막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